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혼돈의 주말정가 움직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 주말이 되면은 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또 엊그저께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죠. 국가 지표조사. 여기도 갤럽에 버금갈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는 조사기관인데 여기서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좀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가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 18일 날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11%가 빠졌습니다. 예. 4월 4일 날 전 조사보다도 뭐 폭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 폭락이죠. 부정평가는 64%로 또 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더블도 넘지 않아서 37%입니다. 또 하나는 갤럽이 16일부터 18일 날 조사해 갖고 금요일엔 19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3%. 여기도 똑같이 11%가 떨어졌네요. 부정평가는 10%가 올라갔고 68%. 두 여론조사 모두 각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MBS나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보수 지지층이 지난 총선 이후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23% 뭐 27%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 같으면 아주 강성 지지층,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정도지. 그렇죠. 그냥 중도나 뭐 중도 진보, 중도 보수는 전혀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 다 빠져나갔다고. 다 빠져나가고. 예. 그게 그 물론 총선에서 대패한 그 후 폭풍도 당연히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그 총선 끝나고 한 며칠 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좀 항상 늦다 실기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그 국민들이 이 대표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표명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총선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그 대국민 담화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뭐 죄송하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공개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니까 참모회의에서는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총선 입장문은 우리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 거기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요. 죄송하다. 내가 이런 것은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치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는 있죠. 내가 참 충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준다.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가 약간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탓하는 듯한. 오히려 내 탓이오가 아니고 네 탓이오. 그런 느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입장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정치에서 이 총선 참패하고 이런 와중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탓이라고 말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그게 총선 참패의 원인이 아니냐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탓은 나는 참 잘하려고 했는데 이래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사과인가? 이거는 오히려 그 국민들을 탓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번 그 갤럽하고 MBS에서 지금 23%라는 게 진짜 이거는 거의 지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20%가 깨져버리면은 30%가 내려와도 위험수위라고 하고 20%가 깨지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다. 아니, 그런 말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최순실 사건을 그렇게 떠들 때도 27%인가? 28%가 그랬다고요. 이제 탄핵 갈 때는 한 5%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그거야 뭐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한 15%까지 내려갔어요. 뭐 극단적인 상황이고 예. 지금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위 참모들의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이 상황을 위기 상황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좀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그냥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도저히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그냥 이 정도 말하고 마치 저번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때 예. 그 사과도 아니고 뭐 함정에 빠져 뜸비지근하게 했던 예. 그런 어떤 자세가 아쉽다고 그래. 아쉽다고 했는데 이걸 뭐 국민들은 있죠. 아쉽다고 하면 전혀 사과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어떤 사과는 있죠. 화끈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은 네. 오히려 변명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늘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고 빨리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렇지.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총평은 그런 게 세 가지 다 부족해요. 근데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고 교수님은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잘하기를 원하니까 그러시는데 미흡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불과는. 우리 보수층에서도요. 예. 그런 얘기하면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도 몇천 명이 지금 빠져나가고요. 예.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보수층이 완전히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수층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진보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뭉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떠나갔던 사람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대통령이나 참모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워서 그리고 국가가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말로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NBS든 또 갤럽이든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번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뭐였느냐? 물가 등 민생 현안 30%입니다. 30%. 정부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 논란 11%. 그렇게 뭐 김준혁, 양문석 후보 했었지만 별로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쳤구나. 야당 심판은 10%. 특히 비명행사랑에서 가장 야당을 공격할 대상이 됐던 공천파동은 2%로 거의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총선이 들어가면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NBS 조사에서도 그랬고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에서 가장 큰 게 역시 경제, 민생, 물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 10%. 거의 지금 경제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비명행사, 예. 친명횡재라는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게 여당으로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게 예.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이걸 완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2%라는 그냥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총선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왔고요. 근데 나머지 변수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결국은 민생 문제였다. 예. 그 막말 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뭐 김준혁이 그 예, 후보 김준혁. 이제 당선인이죠. 예. 그게 했지만은 그 양문석 그 당선인의 그 부동산 문제 있었지만 이 민생 문제에 완전히 그거는 그 바람 앞 그냥 조그만 그 큰 전등 앞에 호롱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나. 특히 그때 사과 대파. 그러니까 대파는 이번에 그 얼마나 그 진보 쪽에서 투표 장소에 대파 뭐 그리전 뭐 모자를 쓰고 하고 제가 그 심소 봉대 가지고 그렇게 우려 먹어 버렸죠. SNS에 그 나오는데요. 그 배달 라이더가 네. 오토바이 뒤에다가 그 대파를 메고 매달고 댕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뭐 이재명 대표부터가 모자에다가 대파. 그러니까요. 진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진보 쪽은 어떤 공격 딱 좌표 정해지면은 온 힘을 기울여 공격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사실 대파값 모르는 거 있죠. 그것도 그 이유는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할인 적용하고 뭐 어떻게 적용하면 800 얼마라고 주위에서 일러줬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진보 쪽에서 안 그래도 그 물가 문제로 그 야당에서 여당 공격 큰 소재로 삼았는데 그래 이게 사과 대란이 나고 예. 물가가 막 치솟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875원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한 단에 그것도 예. 한 뿌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 수는 있죠. 여하튼 이 물가 문제 이런 거는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대통령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예. 현 정부 잘못으로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중간 선거는 항상 현 정권이 불리하고 그게 있는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나 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감각이 있다 그러면 진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이거 뭐 야당 심판론 그다음 사법 리스크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총선 바로 이틀 전인가요? 저기 그 우리 모임에 무슨 서초동에 식당에서 갔는데 네. 주인 아줌마가 물론 그 좀 나이 든 아줌마가 자기 요새 미장원 가서 그 물가 이야기 하면은 그 맞아 죽는데요. 그 정도로 그 민심이 미장원에서도 그 아줌마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이 물가에 가장 민감한 게 아줌마들 아닙니까? 그 주부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시피 물가 문제가 대통령을 억울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게 답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국민들도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경제정책 45%입니다. 그러겠죠. 네. 무슨 의료다 복지 이러면서 5% 4%예요. 그런 문제 지금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그렇죠. 예,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데 예,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걸 해결해 주는 게 먹고 사는 예,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등 따시고 배불러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있죠. 어떤 이념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민생 문제거든요. 네.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이념이고 뭐고 네.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앞서도 모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수 지지층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죠. 중심을 못 잡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상실감, 좌절감 때문에. 네. 그래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과연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겠느냐. 네, 그런 걱정이 앞서고 네. 있는데 다만 하나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리지는 네.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에 참패해서 한 위원장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네. 것은 다 인정을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NBS 여론조사는 32%, 민주당하고 32% 동률입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은 7%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3, 4%가 네. 올랐고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30이고 민주당은 31입니다. 전에는 늘 이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씩 앞섰는데 앞섰죠. 여기서도 7%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2%가 올라가지고 31이 됐기 때문에 정당 지지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다. 역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그 장래 지도자 선호 이 갤럽에서는 늘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보면은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 이준석, 홍준표 3, 원희룡 2, 예. 오세훈, 안철수 1,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조사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9%가. 예. 9%가 떨어졌고 이재명은 1%가 올랐어요.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뭐 원희룡 2, 3%니까요. 예, 예. 또 갤럽 그 조사를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 지지율 네, 예. 가운데 특히 보수 지지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네. 뭐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보니까 한동훈은 45%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난 조사에서는 59%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6, 원희룡 5, 오세훈 4, 안철수 2, 이준석도 이쪽으로 넣는다 한다면은 2%, 유보가 31%.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동훈 그렇죠.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45%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도 뭐 이걸 뭘 바닥에 있는 한 해볼 수가 없는 예. 그런 건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이번 총선 실패의 책임으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퍼센티지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외에 대안이 아직 없는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예전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 이미 좀 희망을 그러니까 지지를 거둔 상태에서 지금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은 참패했지만 한동훈 위원장 책임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번에 진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딱 보니까 2020년 그 21대 총선 예, 끝나고 나서 그때도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했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이번에 오히려 뭐 대표가 물러나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지역구 이번에 오히려 5석이나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대패하고 그 국민의힘이 그때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예.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수사하고 하면서 희망으로 떠올랐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그 이재명하고 그 윤석열 비교하면 그때는 이재명이 훨씬 앞섰죠.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이다 했던 그렇게 좀 뒤쳐져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즉 그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보수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 절대적인 대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당 지지도 이거는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멘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멘붕이죠. 속된 말로 멘붕 현상이라서 예. 그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몇 달 갑니다. 예, 그게 몇 달 가죠. 21대 그 총선 이후에도 예. 한 3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긴 쪽은 신이 나가지고 전화 오면 예 할 수 있는데 진 쪽은 안 그래도 지금 침울해 있는데 약 올리냐 이러는. 제가 그 야구를 그렇습니다. 좋아하니까 야구를 보면 제가 응원한 팀이 계속 지면요 꺼버려요. 땀 풀어보지. 이기고 있으면 있죠.
그 계속 지적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바로 또 전면에 등장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한 몇 달은 갈 것 같아 이게. 예.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또 한두 개를 더 소개를 하면은 한길 리서치가 13, 15일 조사한 그 여권 쪽 인사들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한동훈이 27.7, 유승민이 11.1, 홍준표 9.3, 오세훈 5.5, 이준석 5.4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뭐 유승민이 26.3으로 1위고 한동훈이 20.3으로 2위입니다만은 한 6% 차이가 나죠. 26.3이니까. 그러나 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은 33.5, 나경원 15.9, 안철수 13.5, 유승민 12.1이에요. 또 특히 보수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한동훈이 44.7. 절대적이죠. 보수 중에서도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18.9, 안철수 9.4, 유승민 5.1. 나경원하고도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한동훈에 대한 뭐 지지가 확고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여론조사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의 씨앗은 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법무장관 시절에 뭐 답변하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그다음 이번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록 패장이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 그 깨끗한 이미지. 그 정치 신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든 복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보수에서는 아직 한동훈에 대한 대안은 없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뭔가 지금 문제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이 지지를 갖다가 처리할 만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배신자 프레임이 이게 진짜 오래가네 보니까. 아마 그 진보 쪽도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과의 어떤 대항마는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수가 총선으로 인해서 너무 흔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추락을 했다고 봐야지만 그나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강고하다는 점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